갑돌이와 갑순이처럼 우리는 결혼을 했고 짧은 연애, 결혼 준비까지 사계절을 간신히 보내고 짧은 신혼, 뭐가 그리 급했는지 주변에 결혼한 지인이 없기에 물어보거나 상담할 사람 하나 없이 우리는 서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서로가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모른 채 결혼하면 지지고 볶고 싸워야 평생 행복하게 사는 거라는 신혼에 우리는 육아하느라 바빴다. 육아동지 크로스! 신혼부터 첫째가 어린 시절의 사진이 저장된 외장하드가 날아가 버려서 속상하지만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으니 패스하고 콜라병 몸매도 아니면서 속골반이 좋다며 4kg가 넘는 거대한 첫째를 낳았고 그 아이는 먹었고 또 먹었고 야 그건 어른들이 먹는 건데 아니 그건 먹는 거 아니잖아. 어른들은 얌전하다고 난리인데 단둘이 있을 땐 한가닥 하시고 친정엄마도 잔소리 안 하는 내 살림을 검사하느라 매일이 바빴다. 집도 없이 문짝 하나 소유하고 있는 분이 마트 가면 갖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신랑 지가 거덜내는 게 꿈인가 싶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뿐인 외동아들 왕자님처럼 키우느라 바빴다. 개구리 왕자. 돌 조금 지났다고 사랑구실 할 수 있다며 제주도도 다녀오고 돼지도 너보고 놀랐을 텐데 아니라고 난리부르스 치던 거 까먹고 세부까지 널 데려갔었지. 시어머니도 안 깨우는 아침잠 많은 엄마를 깨워 아침 대바람부터 산책하고 더운 날에 수영 좀 할라 치면 튜브에서 잠드는 너를 데리고 힘들었지만 재미있었고 아빠는 살찔 틈이 없었지. 이건 좀 그립네. 1년 동안 사랑구실 못하고 사는 육아 동지와 행복한 꿈을 꾸듯 잠깐을 보내고 우리는 계획에도 없이 둘째가 생겼다.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의 인생에 한 획을 그어주시는 분인 줄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딸이라서 그냥 마냥 너무 좋았다. 쌍둥이보다 힘들다는 연년생을 우리는 전반전, 후반전, 후후반전, 후후후후후 반전까지 1년을 보내고 또 한 명이 사랑구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 왜냐고? 여행 가려고. 답답하면 김포공항 가고 더 답답하면 인천공항 가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엄마 아빠인데 남들보다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한 결혼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우리와 비슷한 또래와 우리와 비슷한 연년생을 키우는 사람이 없어 정말 오롯이 단둘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사막 한가운데서 지내는 느낌이었어.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이 날씨 영향 안 받는 선택지 안에선 동물원, 아쿠아리움, 수영장인 것 같아 돌고 돌았는데 그건 좀 우리 스타일은 아니었나 봐. 만족이 안 되더라고. 평일엔 아빠 없이 둘 데리고 나가는 건 힘들어서 첫째 답답할까봐 남들처럼 사회생활 좀 시켜보니 둘이 돌아가면서 퐁당퐁당 1년은 아프더라. 집에서 우리끼리 있을 땐 한 번 아픈 적 없었는데. 그래서 어떻겠냐고? 우린 더 열심히 아이들과 함께 밖으로 다녔던 것 같아. 일출도 일몰도 보고 바다로 산으로 계곡으로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찾으러 밖으로 말이지. 중간중간 아빠 하고 싶은 것도 엄마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용감하고 에너지가 넘쳤었네. 자전거 뒤에 너희 태워 경주 한 바퀴 돌 만큼. 집에 있음 잠깐 엄마 화장실 간 사이에 가위로 앞머리 자르신 분이었거든. 한 획을 확실하게 긋고 사는 우리 막내. 너도 나중에 궁금한 거 못 참고 너 하고 싶은 건 하고 살겠구나 싶다. 엄마 아빠처럼 말이지. 결혼하고 신혼여행 이후로 처음으로 너희와 떨어져서 여행이라는 걸 가봤어. 육아동지 크로스 하다가 휴가 받은 거 마냥. 둘이 가니 너무 좋고 둘이 가니 너무 편했고 둘이 가니 우리 사진도 오랜만에 정말 많이 찍었는데 분리불안 너희가 아니고 우리한테 있었나봐. 너무나 익숙하게 너네가 없으니까 허전하더라. 그래서 돌아와서 더 열심히 일했고 돈 생기면 여행 가고 돈 모으면 여행 갔다? 딱히 사고 싶은 거 없는 아빠랑 딱히 먹고 싶은 거 없는 엄마는 가고 싶은 곳만 많았나봐. 닭이 먼저인지 닭알이 먼저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돈 쓰고 돈 갚기인지 돈 모으고 돈 쓰기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여행의 힐링이 너무너무 컸어.
물론 식당 예약해놨는데 잠들어서 취소하고 너무 배고파서 대충 우리만 먹자 했는데 깨어난 너희들을 볼 때면 진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육아 모먼트다 하고 우리끼리 올 걸 후회는 하지만 그때뿐이었어. 추운 거라면 질색을 하던 신랑은 스키 타러 가자 해도 절대 안 갔는데 눈썰 매장은 갔고 한 번 하면 허리가 아픈 부루마블에 꼼수를 부리며 탐험도 떠났어. 조개가 잡고 싶다면 조개 캐러 첫째 때보다 많이 성장한 갯벌 체험 모드인 거지. 아빠의 사심 한 스푼 들어간 갯벌 체험인지 알 수 없지만 매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아쿠아리움에서는 볼 수 없는 물고기 보여주러 떠났었지. 아들들은 자동차파와 동물파로 나뉜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자동차 좋아했음 좀 편했겠다 싶네. 자동차 판매장만 가도 될 거였잖아? 우리는 젊었고 에너지가 넘쳤으며 우리가 받고 자란 사랑만큼 더 너희한테 주고 싶었어. 우리가 보고 자란 세상만큼, 아니 우리가 보지 못한 세상도 함께 보며 살고 싶었지. 나이는 있지만 더 배웠고 더 성장하려고 노력했어. 학교는 엄마가 갈 걸 그랬나 후회는 되지만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았지. 멀미심한 내가 비행기나 배 타는 걸 주저하지 않았고 수영 못하는 신랑이 수영을 즐기기 시작했고 그곳이 어디든 아이들의 기억이 좋길 바라며 낯선 곳에서 운전도 감행했지. 물 무서운지 모르고 덤볐다가 바다에 꼬르륵 한 적 있어. 어느 순간부터 겁내던 막내도 용기 내어줄 만큼 우리는 누구 하나 도전적이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고 생각해.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오, 좋았는데?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이제 갈 수 있대. 맛있는 게 너무 많고 가도 끝이 안 나게 가봐야 할 곳이 점점 많아지는 것처럼 우리는 캠핑도 여행도 누구에게 지지 않을 자신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 주중엔 일하고 주말엔 아이들 데리고 어디든 갔지. 신나게 웃는 너희들 모습 보며 사달라는 거 사주며 행복해하는 너희들 모습 보며 네 거 내 거는 없어도 너희들 거 해주며 만족하는 전형적인 엄마 아빠의 모습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아빠도 엄마도 처음이니까 서툴지만 단단하게 부족하지만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었어. 그러다 문득 여행 간 숙소 테라스에서 바램이란 노래를 들으며 현타가 왔었던 것 같았다. 평소에는 최신가요 아니면 안 듣던 우리가 그날따라 왜 그 노래를 들었나 모르겠지만 늘상 대화를 엄청 많이 하는 부부였기에 둘이 느끼는 감정과 기분이 그랬었나 보다. 건강검진 꾸준히 하며 체력 단련도 하며 나름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문득 이동하는 차 안에서 신랑은 운전을 하다 숨을 쉴 수 없었고 연예인한테나 발병되는 줄 알았던 공황장애가 찾아왔던 것 같다. 숨못 쉬고 힘들어하는 신랑을 보며 덜컥 겁이 났고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순간이지만 나 그때 과부되긴 너무 젊었었거든. 신랑 나 혼자 잘 사는 거 억울하면 건강하고 오래 살으라고 서로 많은 대화를 하면서 산다고 생각했지만 신랑도 나도 서로의 인생에 서로의 욕심이 있었기에 참고 살았던 어느 부분의 응어리 같은 게 터진 게 아닌가 싶었어. 나는 행복하기 위해 결혼한 거고 신랑도 행복하길 바라며 어떠한 상황에도 강요라는 걸 하고 싶지 않았어.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플랜을 나름 세워놨겠지만 그게 힘들 때는 쉬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지. 난 그렇게 지냈고 그런 부모 밑에서 컸기에 모든 일에 노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거든. 뭐가 됐든 죽는 것보단 낫잖아? 우리는 그렇게 주변의 걱정과 근심 속에 첫 번째 아빠 육아휴직을 했지. 여자들도 육아휴직하고 오면 진급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복직했는데 책상이 없었다는 이야기, 별의별 이야기를 주변에서 다 했지만 우리는 괜찮았어. 우리만 행복하면 되는 거니까. 신랑은 여전히 딱히 갖고 싶은 게 없었고 나는 여전히 딱히 먹고 싶은 게 없었으니 우리는 이 소리 저 소리 안 들리는 다른 곳으로 떠나자는 결론을 내렸지. 시간이 있음 돈이 없고 돈이 있음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으니 시간이 없어도 못 떠난 사람 마냥 한 달 살기도 두 달 살기도 가보고 싶은 곳 해보고 싶었던 거 하면서 그렇게 지냈어.
하나하나 회사를 떠나는 걸 보면서 가족을 위한 사회 속에서 지내야 하는 가장의 어깨가 무거웠었나 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은 있었지만 더 잘하려고 하고 더 노력하는데 꿈꾸는 미래가 아무래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니 하루하루가 아마도 힘들었겠지? 이럴 때 보면 정말 대한민국 아빠들 화이팅이야. 회사 밖에 나오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13년 넘게 9to6 생활을 해왔었던 인생이기에 그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일들이 밖에서 일어나는지 상상도 할 수 없었나 봐.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다들 좋아 보였대. 왜 회사 생활할 때는 주말에 어느 관광지에 가도 운전해서 도착한 그 장소에서 아빠들은 틈만 나면 졸고 있잖아. 모른다고? 에버랜드, 키자니아 이런 곳만 가봐도 바로 공감할걸? 엉덩이만 붙일 수 있는 곳이라면 아빠들 거기서 다 자고 있는 거. 그리고 말은 안 했지만 더 잘 살아야겠다 생각했을 거야. 아무래도 더 많은 현타들이 왔겠지. 유럽도 호주도 다 가봤기에 꿈꾸던 미국인데 정말 2달 반 동안 구석구석 엄청 돌아다녔어. 물론 어른들만 다니는 여행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아이들 동반한 여행치고 최선을 다했었다. 남들 가는 관광지도 남들 못 가본 현지인 추천 장소들도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는 스팟들도 디즈니랜드, 라스베가스, 후버댐, 비와서 못 간 그랜드 캐년, 탑골프, 그리피스 천문대, 샌디에고의 코코마을, 비버리힐즈 게이트 뮤지엄도 좋았지만 지인들이 데리고 간 레이크타워나 조슈아 트리가 인상적이었고 도리를 찾아서에 나왔다며 무작정 찾아간 모로베이가 조금만 달리면 갈 수 있는 태평양 앞바다가 매일매일 지는 석양이 한적한 공원이 우리에게는 더 힐링이었다. 잠깐 들어온 한국에선 또다시 걱정 어린 시선과 연락들이 이어졌고 우리는 또다시 짐을 쌌다. 아마도 이민 가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런 거지 않을까? 우리는 여행 가서도 한국인이 없는 것을 선호했고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처럼 살아와서 외롭고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그 순간엔 아무와도 소통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를 이해해주는 건 서로가 서로뿐이었다. 무조건 특가항공권이든 어디로든 떠났고 홍콩은 너무 더웠고 음식은 아이들 입맛에 맞지 않았다. 물만 있어도 행복한 우리는 발리로 갔고 아이들이 크면 해봐야지 했던 서핑도 원 없이 밤바다 산책도 개미가 많아서 힘들었고 더운 날씨인데 맥주 가격이 비싸서 안타까웠지만 우리는 요가도 하고 수영도 하고 한국 음식이 그리워질 때쯤이면 용감하고 씩씩하게 소주와 틈새라면을 챙겨온 친정엄마와 바다에서 놀았다. 아니, 굴렀다.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구슬퍼 가고 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손 침셋을 퍼지며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을 가는 거야. 물론 한국이 아닌 곳에 답이 있는 건 아니었다. 그리고 돈을 쌓아놓고 사는 재벌이 아닌 평범한 가족이기에 여유가 차고 넘치는 건 또 아니었다. 둘이 떠난 휴식이 아니었기에 우리는 아빠 육아휴직 동안 휴직은 하지만 육아는 해야 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진급을 위한 가족 동반 체험 학습일을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날은 학교에 나가야 했고 그 당시 가족 동반 체험 학습을 가장한 안 좋은 아동학대 뉴스가 실렸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선생님과 연락을 하며 지냈다. 생사 여부 정도? 몸도 마음도 아픈 아빠는 힐링이 필요했고 여행은 다녔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도장 깨기식 여행이 아닌 푹 담겨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태국도 미국도 홍콩도 일본도 인도네시아도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 제주도까지 8개월 동안 원 없이 마음이 가는 곳으로 발길이 닿는 곳으로
시간을, 추억을 만들었다. 이건 정말 우리만의 이야기인 거니까. 이건 정말 평생 우리만의 시간이니까. 누군가 미래가 두려워 주저하고 있는 이 순간에, 아빠 육아휴직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이 시간에 주저없이 권하고 싶다. 우리는 부모이기 이전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힘들었던 시간을 조금 이용해서 나중에 미루지 말고 함께 할 수 있을 때 충분히 우리만의 시간을 탄탄하게 가질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으로 다시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부모이기에 제자리로 돌아가 열심히 또 살아내면 되는 것이다. 내 선택이나 부부의 선택은 부부가 한 거지만 아이들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니 아이들에게도 기회와 선택의 시간은 당연히 똑같이 나눠줘야 하는 거니까 말이다. 그렇게 8개월이 한여름밤의 꿈처럼 지나 아빠는 뒷모습 쓸쓸하게 군대 들어가는 논산 훈련소 앞에 훈련병 마냥 다시 사회로 돌아갔다. 한동안은 여행을 갈 수 없었지만 열심히 살아냈고, 그러던 중 코로나가 터졌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많이 아이들과 다녀서 해외에 있을 때 코로나가 터진 게 아니라서 다행이라며 아찔했겠다 싶었다. 또 지금 생각하면 그냥 감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겠지만 말이다. 결혼 10주년, 엄청난 상상의 날에는 육아휴직 때 다닌 걸로 만족해야 하는 현실이었고 우리는 제주도로 갔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신혼여행지로 갔다는 제주도에서 우리는 그렇게 10주년을 맞이했다. 결혼하기 전에 10년이면 남들보다 일찍 결혼해서 남들보다 일찍 잘 살 줄 알았지. 남들보다 일찍 고민거리와 일들을 남들보다 먼저 겪을 뿐이라고 생각도 못했다. 늦게 결혼한 친구들이 자기 애들 이뻐할 때 너무 일찍 너무 정보 없이 연년생을 키워서 뭐가 뭔지도 모를 때 뭐가 이쁜지도 모르고 막 키운 것 같아 미안하고 미안했는데, 나이 들어 늦게 아이 낳아서 체력 달려 힘들어하는 친구들 보면 또 내가 지금 나은가 싶기도 하다. 정답 없는 결혼과 육아지만 그래도 신랑도 나도 10년 동안 수고했다. 꽃 보며 낙엽 떨어지는 거 보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수도권으로 다녔고, 학교에 갈 수 없어 하루 종일 컴퓨터로 수업받는 아이들은 밖에 나갈 수 없음에 답답해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아픈 유기견을 키우는 지인을 보며 우연한 기회에 조금 아픈 이 아이와 가족이 되었다. 겨울에 만난 우리 집 막내 겨울이. 막내가 항상 그림을 그리면 가족 옆에 저 핑크색은 뭘까 했는데 아마도 이 아이가 아니었나 싶다. 여전히 우리는 전국 방방곳곳을 다녔고 그곳엔 항상 배울 것들이 넘쳐났다. 하고 싶은 것만 열심히 하며 살던 나와 다르게 그냥 열심히 살다가 현타가 와서 중간중간 손을 놓아버려야 했던 신랑은 지금 생각해보면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 그게 어떠한 길인지 주변에서 누구 하나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서 어려웠고, 시간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충분한 시간이 없어 늘상 조급했었던 것 같다고 한다. 여전히 그 조급하고 빠른 성격은 변할 길이 없지만 하고 싶은 건 많지만 하고 싶은 것만 열심히 했던 나는 모든 걸 열심히 하고 살았던 사람들보다 평등하게 기회가 덜 주어지는 삶을 살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나는 신랑한테 배우고 신랑은 나한테 배우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한 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또 배우며 살아가는 듯하다. 떠날
상상할 수 없는 시기에 우리는 아껴 쓰는 삶이 아닌 많이 버는 삶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살고파서 도전을 했고 실패했다. 실패는 실패이지만 실패 속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고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전문직이나 기술직이 아닌 사람들이 평생을 꿈꾸다 정년 후에 도전하는 삶이 그때 돼서 실패하면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노후가 힘들어지니 허무하겠구나 싶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 젊고 에너지가 넘쳤다고 생각했다. 마음은 아프고 속상하고 아이들 얼굴 떠올리면 미안하고 신랑하고 파이팅 넘치게 많이 싸웠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한테 더 힘이었으니 말이다. 시장님으로 할게요. 하나, 둘, 셋. 아이들도 점점 커갈수록 더 도전적인 삶을 사는데 부모가 힘을 안 낼 이유와 핑계는 없다. 우리에겐 여전히 갈 곳이 많았고 사계절 먹어야 할 게 너무너무 많았고 여전히 새로운 세상과 일상을 꿈꾸며 코로나가 끝이 보이기만을 기다렸다. 원래도 길다고 느껴지는 겨울은 유난히도 더 길기만 했다. 몸도 마음도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던 아빠는 아마도 여전히 사회 속에서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이 현재 진행형이었나 보다.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선과 사람마다 느끼는 체력이 다름을 알기에 잠만 잘 자면 아프지 않는 나와는 다르게 머리만 대면 잘 자는 나와는 다르게 매일매일 뜬 눈으로 머릿속에 수많은 고민들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이 계속됐다. 세상이 변하고 있고 세대가 교체되고 있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우리가 아니기에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연년생을 키워낸 권리로 두 번째 아빠 육아휴직을 했다. 휴직 기간에도 우리의 도전과 배움은 멈추지 않았고 물론 3번의 수술을 해야 했기에 더 욕심낼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지만 하루하루 더 소중하게 그리고 이번에는 8개월이 아닌 12개월을 꽉 채운 휴가를 냈다. 지나와서 생각해보니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루에 잠시 몇 시간 보는 아이들, 주말에만 볼 수 있는 아이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크면 클수록 점점 더 없다는 걸 알게 되니 너무나 잘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남들이 볼 땐 한두 살도 아닌 초등학생씩이나 된 아이들을 데리고 웬 육아휴직 할 테지만 12월 30일생인 둘째 덕에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지금은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회사에서도 아빠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따로 일정 부분의 금전적인 도움이 더 나온다는데 우리는 아이들 학원비 정도로 내 식구가 살았던 걸 생각하니 박수 쳐주고 싶다. 우리는 가지고 싶은 걸 포기해도 우리는 하고 싶은 걸 포기해도 아이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일상을 살아냈었다.
아이들의 기억 속에, 아이들의 추억 속에 우리는 어떤 부모일지 모르겠지만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기에,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기에 먼 날 언젠가 아빠와 엄마가 된다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해 본다. 딸들은 엄마가 되고 나서야 친정 엄마의 인생을 돌아보고 아들은 직장 생활을 해보고서야 아버지의, 가장의 마음을 이해한다니 부족하고 서툴렀던 부분에 대한 조금의 이해를 기대해 보는 거다. 우리는 현지에서 코로나 검사를 해야지 입국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기 무섭게 해외로 나갔다. 시간에 여유가 있어 특가 항공권을 잘 맞춰 이동한다면 동남아만큼 생활비, 가성비 나오는 곳도 없다. 이건 핑계고 우리는 물만 있어도 행복한 가족이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붙어있는 아이들 덕에 지칠 때면 여전히 틈새라면이랑 소주 들고 용감하고 씩씩하게 어디든 달려오는 친정엄마가 있으니 한 획을 그어주는 막내라도 걱정이 없다. 미용실이세요? 언니 마음에 드세요? 아니요. 왜? 뭐든지 응원해주는 양가의 부모님들이 있어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가 되어서도 사랑받고 지지받고 있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신랑이랑 나이기에 우리는 조금은 용감하고 조금은 씩씩하게 여전히 살아가는 듯하다.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행복하고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여유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원래도 말이 많지만 24시간 붙어 있어 보니 할 말이 점점 고갈될 만도 한데 더더더 늘어나는 걸 보니 60대에 정년을 하고 서로서로 어색해서 따로 논다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 위해선 지금부터 부부만의 시간을 종종 안 되면 가끔이라도 갖길 바란다. 정신없이 애 키우다 보니 여유 있는 시간이 없었고 깜깜한 저녁엔 주변에 갈 곳이 없었고 노력은 했지만 발전적이지 못했던 지난 14년을 돌아보니 우리에겐 여행이 있었기에 더 넓은 세상도 보고 여행이 있었기에 더 행복했고 여행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이제는 아이들이 많이 커서 각자가 좋아하는 것과 각자가 꿈꾸는 것, 그리고 각자가 잘하는 걸 발견하고 즐길 수 있는 걸 발견하는 시간이 온 듯하다. 오빠보다 못할까봐 항상 걱정이었던 막내와 동생처럼 잘하는 게 없어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는 첫째의 고민을 들을 때면 40대가 되어서 고민했던 우리들의 시간이 너희들은 조금 일찍 고민할 수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할 수 있는 걸 하며 살아야 한다는 신랑과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야 한다는 나였는데 하고 싶은 걸 잘할 수 있으며 즐기며 살게 되는 너희들이길 바라며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 너무 좋았다. 여전히 무언가를 배우고 꿈꾸고 도전하는 우리이기에 아이들이 그러길 바라는 걸 보니 기대나 부담 안 주며 키운다지만 욕심 5% 정도는 있었던 것 같다. 셋째가 생기지 않는 이상 인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의 시간에 아빠는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단단한 가족이 되었고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추억을 재산으로 가지고 살아간다. 평범한 가족의 이야기, 소중한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